립조스 램 방열판 개인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로스? 아니야. 패트리어트? 아니야. 발리스틱스? 아니야. 립조스? 아니야. 립조스? 아니야. 아자젤? 아니야. 어? 3200 클럭 CL14 16기가 2개 32기가 183달러? 14 16기가 2개 지갑시? 이거 어때요? 따서 갚으면 아니 뽑아서 갚는다니까? 괜찮아 이거 뽑아서 내가 다 갚을게. 그래서 샀습니다. 뉴에그에서 램을 사면 항상 이 박스에 오는 거 보니까 이게 뉴에그 박스인 것 같아요. 일단 열어서 5000 클럭의 냄새. 박스 안에는 완충제랑 램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커뮤니티에 자랑해야지. 포장은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바로 뜯어보면 G스킬 스티커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빼보면 램 디자인을 살펴보죠. 램 스티커 왼쪽에 보면 2020 줄라이. 오, 진짜 7월달 최신 주차에 만든 램이 왔네요. 그리고 기판 왼쪽에 조그만 글씨로 G스킬이라고 금색으로 글씨가 써있네요. 그리고 기판 쪽을 보면 보통 8기가 같은 경우는 단면 램이라 한쪽에만 칩이 박혀 있는데 10기가 램이니까 양쪽에 칩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립조스 방열판 같은 경우가 그다지 좋진 않아요. 원래 방열판을 붙이려면 방열판이 평평하게 칩이랑 딱 붙어야 되는데 방열판이 평평하지가 않고 끝부분은 낮은 편인데 중간으로 가면 좀 올라가 있고 그리고 다시 끝으로 가면 낮아지고 칩이랑 닿는 면이 평평하지가 않고 굴곡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 칩이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붙어 있는데 가장자리 2개 칩은 방열판에 붙어 있는데 안쪽에 있는 4개의 칩은 방열판에 붙어 있지가 않고 붕 떠 있어요. 아니 이러면 방열판에 의미가 있나? 방열판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을까? 반대쪽 램을 봐도 반대쪽 램도 중간에 모듈이 붙어있지가 않고 그냥 붕 떠있는 상태고요. 16기가짜리 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양면 램이기 때문에 발열이 더 심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지 좀 중간을 꽉꽉 눌러서 임시라도 고정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렇게 누르면은 잠시 붙긴 하는데 이거는 방열판이 평평한 게 아니고 방열판 높낮이가 다른 거라 TM5 돌리면서 열받으면 또 방열판이 중간이 떨어지겠죠. 2020년 최신 주차 16기가 B다이 램 과연 수율이 어떨지 사용을 해보죠. 요즘 보면 뉴스 게시판에 DDR5 램 기사가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DDR4 램이 저가는 해라면 DDR5가 떠오르는 해처럼 원래 장인의 작품들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모든 노하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먹음직스럽게 충분히 무르익은 2020년 7월 16기가 B다이 램 모든 DDR4의 노하우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니까 뭐 저는 욕심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5000 클럭 정도만 생각을 해보죠. 램쿨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구매해놨던 얼스아이 램쿨러 지난번에는 방열판 때문에 쓰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방열판이 일반이니까 좋아. 과연 화면이 뜰지. 파워 온. 청주의 황금손. 일단 제대로 인식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SPD 정보에 들어가 보면 A채널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B채널도 봐보면 B채널도 제대로 인식이 됐네요. 일단 바이오스 한번 초기화 해주고 XMP 램을 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죠. 과연 이 XMP 값이 먹느냐. XMP가 2, 1 두 가지가 있는데 XMP2가 램에 입력된 값을 모두 불러오는 거고 XMP1은 메인 램 타이밍만 불러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XMP2가 적용되는 게 제일 좋겠죠. XMP2만 적용시켜보죠. F10 누르고 엔터. 먼저 타이푼 번호로 램을 살펴보면 역시 3200 클럭 CL14답게 삼성에서 나온 B다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램이 8레이어라고 써있는데 요즘 나오는 좋은 램은 10레이어까지 기판이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한 개당 16기가짜리 램은 대부분 기판이 8레이어라고 하고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레이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버클럭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온도 센서가 있는지 보면 여기에 두 개 온도가 나오는 거 보면 램에 온도 센서도 달려 있어요. 온도 센서가 있다고 해도 방열판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그 부분만 온도가 높다고 하면은 방열판이 완벽히 붙어있어야 온도 센서가 도움이 되는데 아무튼 XMP 상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봐야겠죠. TM5 런! 이렇게 TM5를 돌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여러분의 응원 댓글을 확인해보죠. 책상 하나 쾅? 한 글자면 충분하다고? 또? 와, 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응원을 해주실 줄이야.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괜찮습니다. 이런 댓글은 저를 더 강하게 할 뿐이죠. 어차피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거니까요. 잠깐 사이에 벌써 30분이 지났고 역시 XMP 값 그대로 입력돼서 잘 돌아가고 있죠. 방열판이 잘 안 붙어있어서 램 센서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램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어요. 실내 온도가 지금 27도에서 램 쿨러를 막 돌려주고 있는 상태에서도 램 온도가 42도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역시 양면 램이라 온도가 높아요. 일단은 청주의 황금손답게 불량이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XMP만 적용한 순정 상태에서 아이다 64를 한번 돌려보죠. XMP 3200 클럭 이 정도인가. 자, 불량이 아닌 걸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죠. 일단 이 녀석이 최대 어디까지 부팅이 되는지 봐야겠죠. SA 전압을 1.55 주고 IO 전압은 1.35 정도 주면 되고 D램 전압은 방열판이 달려있는 램이고 램 쿨러까지 지금 돌려주고 있으니까 1.55 주고, 근데 립조스 방열판이 중간이 붕 떠있는 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그리고 램 타이밍은 최대 부팅만 찾아볼 거니까 비다이 특성상 스트레이트로 일단 1938, TRFC는 540, 최대 클럭을 볼 거니까 이렇게 풀어두고, 램 클럭은 어디부터 해볼까. 일단 남자라면 기본으로 400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4000 클럭을 부팅해보죠. F10 누르고 엔터. 되나? 4000 클럭 부팅된다. 램 클럭 4000 클럭 보이죠? 그렇다면 4200 F10 누르고 엔터. 되는데? 4200 클럭도 부팅이 되네요. 그렇지. 그래야 5000 클럭을 가지. 저번에 16기가 두 개로 4500 클럭을 보고 나니까 그냥 왠지 4500 클럭까지는 그냥 될 것 같은 느낌? 일단 4400으로 도전해보죠. 4400 클럭이 부팅이 돼요. 그냥 부팅만 시킨 거라 안정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거 4600 되려나? 16기가 두 개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4500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T-Force 램도. 부팅 되는데? 뭐야 이거? 일단 윈도우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아마 32기가니까 안정화는 안 될 거예요. 와, 근데 신기하게 이게 4600이 윈도우까지 들어가지는구나. 16기가 두 개인데, 와, 이게 DDR4가 끝물이라 영혼을 아예 갈아 넣었나? 램에서 이거 완전히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일단 램 타이밍은 좀 풀려있지만 4600 클럭이 부팅이 됐어요. 하지만 부팅이 됐다 그래서 TM5는 안 돌 것 같으니까 일단은 돌려보긴 하죠. 에러가 쫘라라락 하면서 뜰 거... 에러가 안 뜨네? 에러 안 뜬다. 우와, 이거 도는데 4600 클럭이? 일단은 돌긴 돌아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대략 1회차 마지막쯤에 에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일단은 돌려보죠. 잠시 기다립니다. 역시 오류가 뜨네요. 일단 종료하고. 근데 방열판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방열판만 제대로 붙어있는 램이면 램 쿨링 잘 해주고 있으니까 오류 안 나고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 방열판이 중간에 떠 있으니까 이 온도를 믿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오류가 나니까 종료는 하는데, 이게 수율 때문에 그런 건지 방열판 중간이 붕 떠 있어가지고 온도가 중간에 모여가지고 그런 건지 일단 종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방열판이 중간에 떠 있으면 안정화를 받다 그래도 그게 제대로 안정화가 되고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안정화가 된다는 보장을 못 할 것 같아요. 먼저 방열판이 중간이 붕 뜨지 않고 완벽하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온도를 믿어야 될 것 같고, 방열판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램 온도 센서도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중간이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간 붕 뜨게 왜 칩을 하나도 붙지 않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놨는지. 이쪽에 있는 끝판왕 방열판을 단다고 해도 지난번처럼 램 슬롯이 얘는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간섭이 일어날 거고. 어떡하지? 자,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보죠. 상남자 방열판은 둘째치고 일단은 이 립조스 방열판, 이거는 못 써요. 쓸모가 없는 방열판이니까 어차피 달려있다고 해도 정확한 테스트도 안 되고, 정확하게 테스트 안 되는 램은 필요가 없고. 그래, 어차피 벗겨야 돼요. 상남자 방열판으로 교체를 하고 테스트할지는 일단 립조스 방열판을 없애버린 다음에 천천히 생각을 해보죠. 먼저 드라이기 약으로 조금 데워주죠. 지난번에 티포스 램을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뭔가 막연히 두렵지는 않고 자신감이 있긴 있네요. 역시 사람은 경험의 동물. 따끈따끈해진 방열판을, 어차피 중간 이거 안 붙어있으니까 되게 쉽게 떼어질 것 같은데, 립조스는? 제발 모듈만 분리되지마. 깔끔하게 양면 테이프만 우리 나오자. 근데 이거 너무 쉽게 떼어지는데? 이거 보면 진짜 중간이 안 붙어있는 게 보이죠? 가장자리만 붙어있어요, 램이. 아니 대체 램 방열판 성게를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이거 한쪽 떼어지니까 그냥 너무 쉽게 떼어지는데? 립조스. 이게 무슨 방열판이야 이게. 티포스는 떼려면 엄청 힘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가장자리만 대충 테이프가 붙어있다 보니까 방열판 분리가 너무 쉬워요. 램 순행 하실 분들 립조스 사야겠는데? 방열판을 벗겨낸 램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벗겨내니까 립조스 방열판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방열판 바깥쪽은 뭐 디자인상 이렇게 굴곡이 있게 만들어도 괜찮긴 한데 안쪽은 이게 방열판이 붙는 부분인데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쪽도 바깥 따라 똑같이 가장자리가 높고 안쪽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이렇게 방열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당연히 가장자리 칩셋은 붙고 중간은 붕 뜨지. 이거를 왜 어떤 디자이너가 이렇게 방열판을 만들었을까? 어이가 없는 방열판 디자인이에요 진짜. 뭐 하나를 분리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도 간단하게 분리를 해주죠. 립조스 방열판이 얼마나 대충이냐면 지금부터 무편집으로 그냥 띄는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쉽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쓸 건데 중간에 안 붙어 있어가지고 뿔딱인 줄 알고 대부분 다 안정 통과를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립조스 램 방열판, 개인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립조스 램 두 개를 다 분리를 해서, 원래는 상남자 방열판을 살 때 메인컴의 한 세트를 사용하고 보조 컴퓨터의 한 세트를 또 사용하려고 이렇게 사놓은 게 있거든요. 꽤 괜찮은 방열판인데 지금 왜 알리에서 안 파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에이펙스 보드에 간섭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차피 장시간 사용할 게 아니고 저는 이 녀석의 수율을 확인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방열판 말고 더 심플한 방열판을 시켜놓은 게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그것도 도착하면 영상으로 아무튼 만들어 볼 거고, 이 녀석을 임시로 끼워서 사용을 해보죠. 전 어떻게든 4600클럭 안정화를 시켜봐야겠어요. 이 램 방열판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열어보면 안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먼저 써멀 패드를 이쪽에 바르기 전에 유분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렌즈 클리닝 알코올 티슈를 사용해서 닦아주고, 안쪽 면도 한번 닦아주고, 분리해서 써멀 패드를 자리 잡아주고, 써멀 패드 보호 비닐을 떼서 램의 짧은 쪽이 오른쪽에 이렇게 오게 만들고 여기 올려서 고정, 그리고 얇은 써멀 테이프 하나 더 여기 위에 올려서 위쪽을 닫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한 상남자의 램 방열판이 완성이 되죠.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중간에 빈 공간 없이 칩이랑 완벽하게 밀착이 돼 있고, 이런 립조스 방열판처럼 끈적끈적한 써멀 테이프가 아니라 써멀 패드로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 전달이 잘 되겠죠. 열 전달은 써멀 그리스, 써멀 패드, 써멀 테이프 순으로 잘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도 작업을 해주고 오죠.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네요. 완벽하게 써멀 패드로 밀착이 돼 있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제야 뭘 좀 해보겠네.
보통 CPU AS 포기하면서 뚜껑을 따는 걸 뚜따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AS 포기하면서 램 방열판을 없애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램 뚜따? 아니면 줄여서 램 따? 일단 저는 이 녀석을 테스트용으로 달긴 했는데 여러분은 에이펙스 보드에 이거를 계속 사용하는 거는 추천은 안 해요. 왜냐하면 메모리 슬롯이 붙어있는 상태라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서 V자 형태로 약간 메모리 슬롯이 휘어있는 게 보이죠? 잠깐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그다지 상관없는데 이걸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은 램 슬롯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히트 파이프가 나와 있어서 램 쿨러가 웬만한 게 호환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팬을 이렇게 달아서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 아까 방열판을 교체하기 전에 실패했던 세팅 그대로 파워 온. 좋아, 부팅되고. 과연 이번에 통과를 할지. TM5 런. 제발 4600 클럭. 이 정도 액땜했으면 이제 하나 뽑을 때 된 것 같은데. 램 방열판까지 갈아줬으니까 당연히 통과를 하겠죠? 만일 통과를 못하면 괜히 방열판을 간 건데 뭐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전 통과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 역시 방열판을 교체해주니까 아까 전에 교체하기 전에는 2분이 좀 넘자마자 에러가 떴는데 지금은 2주기가 돼도 에러 뜨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죠. 온도를 봐도 아까 전에는 3분이 되기 전에 39도까지 올라왔었는데 1번 슬롯은 35도, 2번 슬롯은 중간에 끼어있으니까 37도까지, 1번은 4도가 내려갔고 2번은 2도가 내려갔네요. 역시 저의 상남자 방열판 교체는 틀리지 않은 선택이었네요. 떴다. 어제 세부 램 타이밍까지는 잡지를 못하고 메인 램 타이밍이랑 전압 조절까지만 하고 잠들었었거든요. 제가 어제 잠들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여러분과 확인을 해보죠. 먼저 바이오스 초기화 한번 해주고 처음부터 여러분이랑 한번 진행을 해보죠. 세부 램 타이밍까지 조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16기가 2개 32기가 램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세부 램 타이밍을 조이는 방법이랑 다른 분들이 올려놓은 세부 램 타이밍을 참고를 해도 16기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특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램 타이밍만 조절해봤어요.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에서 램 오버와 CPU 오버를 같이 해볼게요. 오버클럭 튜너를 매뉴얼로, CPU 배수는 싱크 올코어, 그리고 50배수, 램 클럭 같은 경우는 4600 클럭, 그리고 램 타이밍 같은 경우는 16, 18, 36, 350. 메인 램 타이밍은 여기까지만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VRM 쪽에 들어가서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을 6으로 뒤로 나와서 CPU 파워 매니지먼트 들어가서 캐시 전력 최대, 바로 밑에 있는 거 최대, 그리고 이것도 최대 뒤로 나와서 조금 내려서 캐시 배수는 47배수, 그리고 BCLK 어쩌고 써있는 거 비활성화, CPU 코어 볼티지는 제가 가진 1700K는 1.28V의 5기가를 통과하더라고요. 그리고 램 전압은 원래 1.5 주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4600 클럭에 171818을 통과하는데 1.6을 주니까 161818을 통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램 방열판도 교체를 했겠다 1.6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IO 볼티지는 1.35, 그리고 SA 전압은 1.4, 그리고 추가로 CPU 구성에 들어가서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그리고 스피드 시프트는 오토 상태 그대로 냅둬야 TM5를 돌릴 때 배수 하락이 없고요. 그리고 C 상태를 비활성화, 그리고 뒤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 CPU 5기가 램 클럭 4600 클럭에 타이밍 16181836 TRFC 350 세팅이 된 거죠. 여기서 F10 누르고 엔터. 그렇다면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테스트했는데 이게 똑같이 통과를 할지 TM5를 돌려보죠. 자, 그렇다면 콜라 하나를 들고 결과를 확인하러 가죠. TM5를 아까 전에 잘못 눌러서 껐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렸어요. 결과를 보면 16기가 2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지금 44분 정도 돌아가고 있고 6회차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실내 온도는 27도 환경. 램 쿨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팬이 원래 여기 있어서 바람을 이렇게 가게 만들었었는데 바람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램이랑 직각이 되게 들어가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옆에서 보냈을 때는 램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램 온도를 보면 램 전압 1.6V 16기가 양면 램이 37도도 올라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양면 램이 1.6V에 37도가 넘지 않고 컨트롤이 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온도라고 생각이 돼요.